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을 기존의 기득권 금배지 중심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정당, 자유파 국민 중심의 정당으로 환골탈퇴시키려는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과 이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수구 세력의 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 내쫓으려는 세력에는 한동훈, 이준석 세력과 이들 세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행적이 당원들에게 비판받아서 당원 중심의 당개혁이 성공하면 자신이 정치적으로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당수 기득권 금배지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장동혁 발목 잡기와 관련해서 여성 정치학자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많은 자유파나 보수파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민전 의원은 일부 정치꾼들과 당원 중심 개혁에 불만인 자들이 현 장동혁 체제 흔들기와 비대위 전환 운운하지만 이는 자각된 당원들을 간과한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엘리트 중심 정당에서는 당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이합 집산과 깜짝 쇼가 가능했지만 자각된 당원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며 자각된 당원 체제에서 일부가 무리한 시도를 한다면 그들만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12.3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인 권영진 의원이 문재인 정권 시절 대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권영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찬바람이 부니 철없는 형과 누나, 동생을 대신해 가정을 꾸려가는 소년 가장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고민하는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바짝 마른 몸으로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려 안간힘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여기에서 말한 소년 가장은 국힘의 당개혁과 대정부 투쟁을 주도하는 장동혁 대표를 지칭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 12.3 즉 비상계엄의 결과 중 하나는 당원과 지지성의 참여성과 자발성의 획득이다. 짧게는 헌재 판결까지 4개월, 길게는 지금까지 그 칼바람 속에서도 간절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그들이다라고 국민들의 달라진 모습을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동원된 당원, 엘리트 위주의 정당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더 이상 당원과 지지자들이 엘리트들의 박수꾼이 아님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당원으로서의 자각이 언론의 바람몰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력이 얼마 안 된 당대표의 출연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과거와 달리 자각을 하고 깨어나면서 당원혁명을 통해서 정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장동혁 의원을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게 하는 정치기적 당원혁명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제도권 언론, 특히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의 지원이 없이 정말로 바람, 그리고 뉴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한 바람몰이에 힘입어서 자발적으로 당원들이 지지하면서 당대표에 선출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 일부 정치꾼들과 당원 중심 개혁에 불만인 자들이 현 체제 흔들기와 비대위 전환 운운하지만 이는 자각된 당원들을 간과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엘리트 중심 정당에서는 당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이합 집산과 깜짝 쇼가 가능했지만 자각된 당원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자각된 당원 체제에서 일부가 무리한 시도를 한다면 그들만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이준석 세력이나 혹은 기득권 일부 세력들이 장동혁 대표의 당개혁이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고
자신들과 가까운 예를 들어 김종인이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를 만들자 이런 소리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당원들이 각성한 상태에서 만약 그따위 짓을 밀어붙인다면 장동혁 대표를 몰아낸 것이 아니고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의 분노, 당원들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김민전 의원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권영진 관련 소식입니다. 대구시장을 지냈고 현재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권영진이 지난 2019년 10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권영진이 과거 대구시장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대안과 책임이라는 모임을 이끌며 당 지도부 흔들기에 주력하는 권영진 의원의 실체라면서 이재명을 선처하라는 탄원서를 쓴 인물이 대체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진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계엄 사과를 요구한 25명 집단행동한 그 25명 중에 한 명이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어서 대구 시민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정청래도 이렇게 간절한 탄원서는 못 쓸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문제는 이토록 근본 없는 인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공천을 준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탄원서나 쓰는 인물을 걸러내는 게 바로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영진은 정말 과거에 대구시장을 할 때도 무슨 저런 자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대구에서 대구시장을 하고 있나, 어떻게 저런 자를 시장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 공천을 주느냐, 그런 비판이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게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유파나 보수우파의 신념도 없고 결기도 없고 행보도 제대로 된 우파 혹은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행동을 거의 하지 못했던 바로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저런 자가 이른바 한국 보수의 핵심, 한국 보수의 성지라고까지 불리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대구시장을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대형 사고를 쳐버린 것입니다. 2019년 당시 이재명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는 전국 12개 시도지사가 참여했는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권영진이 유일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2019년에 전국의 시도지사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은 3명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2018년인가요? 문재인 정권 초기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고 국민의힘은 당시 참패를 했죠. 대구 그리고 경북, 제주 요 세 군데에만 당시에 의석을 확보했는가 했을 텐데, 그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선처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에는 유일하게 권영진만 그 당시에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영진이 이재명 선처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을 향해서는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면서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권영진이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 국면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혀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저런 자가 어떻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일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영진은 지난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국 순회 집회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정권을 비판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 그런 부분들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권영진은 또 계엄 1년을 계기로 공개 사과에 나섰던 25명의 초재선 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던 이 25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이들의 행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러면서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5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정서가 지금 통하고 있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기득권 금배지들이 거의 지금 발악에 가까운 그런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의 당 개혁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서 당헌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혹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지방의원, 기초의원, 이런 여러 선출직 공직자가 당의 철학을 성실히 실천했는지, 또 해당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의 철학에 반하는 은행을 한 사람들은 공천심사 단계부터 컷오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정서와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거나 그런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계나 이준석계의 사람들, 혹은 그동안 당원들을 졸로 보고 선거 때만 고개 숙였다가 선거 끝나면 고개 빳빳이 쳐들고 상전으로 군림했던 일부 기득권 금배지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장동혁 대표 중심의 당개혁이 성공하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빨리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온갖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김민전 의원이 아까 강조한 대로 지금처럼 당원들이 깨어나서 당원혁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득권 금배지들의 아주 엄습한 시도, 불온한 책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왜곡된 움직임이 결코 성공할 수 없도록 당원들이 깨어나고 또 국민들이 깨어나서 오히려 당을 제대로 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보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전폭적인 힘을 몰아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